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우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3.1절입니다. 네, 3.1절. 아침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정리하다가 또 좋은 스토리가 있어서 조금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하는 융자 사업에 있는 정책 사업이라든가 정책 자금이라든가 각가지 그 대출 상품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떠한 특정 사업 테마가 있으면 매년 발표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100%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100%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는 그런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죠. 갚지 않아도 되는 돈. 갚아야 되는 돈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자금이라든가 관광기념자금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일정 기간 거치 기간을 두고 일반 금융기관보다도 장기의 거치 기간과 장기의 상환 기간을 두는 이런 정부에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그냥 보조 사업도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 해서 일정한 돈을 100% 다 주거나 어떤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아니면 70%는 나라에서 해주고 예를 들면 30%는 자부담 한다든가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그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담당 부처, 예를 들면 주로 많이 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뿐만이 아니라 농림축산부가 될 수도 있고 식품 안전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이 많아요. 이런 그 정부 보조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이런 지원 사업을 확인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나오는 부분들은 매년 공고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공고를 확인을 한다. 공고를 확인을 하고 그 공고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를 하고 PT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이나 공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그 환수 처분이나 이러한 사업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제재 처분, 또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 문제가 되시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게 되면 항상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이 있는데 그 운영 지침대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운영 지침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예를 들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돈을 받아서 어떤 제3자하고 거래를 했을 때 그 회사와의 관계가 어떤지, 대표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들이 있겠죠. 그런 것에 접촉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다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특수관계인 중에서 어떤 상당하게 유리한 조건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규정들이나 지침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참여를 하고 그걸 갖고 돈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다 한 다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부당하게 환수 처분이라든가 참여 제재 처분, 참여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 구제를 원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대행해드리는 분들의 어떤 스토리를 대부분 들어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직접 이거를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행정법률에 문해안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걸 해주겠다라고 해서 현역에 넘어가서 이런 부당한 처분을 받으시는 경우가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법률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정 법률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본인들도 뭐 회사 내부에서 꼼꼼하게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행정 법률 전문가들인 뭐 행정사나 아니면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도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각 법률의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시행 주체가 어떤 주체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공모수탁 사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 하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처분에 해당 처분청을 어디로 봐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을 할 때 그 피청구인을 누구로 받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환수처분이나 뭐 제재처분을 받아서 회사에서 그냥 뭐 행정심판을 본인들이 그냥 뭐 온라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으로 지정된 업체가 처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를 받아서 그런데 막상 또 하려고 보니까는 이제 기간도 다 동하고 해서 못했다라는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처분하는 대상이 어떤 단체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수탁 사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해당 단체가 공모수탁 사인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 아닌지, 기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요약을 하자면 지침이나 공고문 관련된 법령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라.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 관련된 규정이 맞게 작성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라. 세 번째로는 그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을 본인이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행정법률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전 통지부터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처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처분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행정구제 방법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알려드리니까는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 뭔가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